여러분들이 일단 딱 보시면은 목록부터가 많잖아요. 할 게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해보시면은 훨씬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되새기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해서 회원 기능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권한을 체크해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인지 알게 돼서 누구한테만 뭐를 해주거나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 증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QLite라는 게 버그가 좀 있어요. 얘는 이제 이 프로그램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진짜 전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어디죠? init 파일로 갑니다. 자, 복사해서 create app 함수 위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요거 위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복사했구나. 됐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ORM 쪽이에요. 그죠? init 앱 밑에다가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진짜 1도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from 위에다가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DB 관련된 내용을 적용시키는 방법이죠. 프로젝트로 나가주시고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먼저 해주세요. 순서 잘 지키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요런 내용인데 이거 에러 나니까 했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글쓴이를 추가하는 기능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보시면, 자, 이거 누가 쓴 건지 모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등록을 할 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로그인한 상태로 이제 질문을 등록하면 AAA라는 유저가 썼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퀘스천 모델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모델스에 퀘스천을 보시면, 자, 퀘스천 질문에는 총 4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내용, 작성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작성자라는 거를
추가로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근데 모델의 작성자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작성자라는 그 정보를 담을 수 없겠죠. 그죠? 이 모델은 제가 객체라 그랬고, 객체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 그랬는데 4개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작성자 정보 어디에다 저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퀘스천, 질문에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모델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유저 아이디랑 유저 속성을 추가하죠.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이 추가됐는데 자, 각각 뭐냐면 이 유저 아이디는 어떤 유저, 좀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유저 있죠, 여기. 이 유저의 이 아이디를 뜻하는 겁니다. 자, 1번 유저, 뭐 2번 유저, 3번 유저. 그래서 유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로그인해 있는 이 AAA라는 유저는 몇 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DB 브라우저에 SQLite 요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파일 찾는 법 이제 다 아시죠? 요거요.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fiber.db 우클릭하신 다음에 오픈인 익스플로러. 자, 그럼 얘가 있는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복사. 자, 그 다음에 요거 DB 브라우저스. 자,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열기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주소창 있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nswer, question, user 총 3개고요. 데이터 보기로 가볼게요. 데이터 보기. 여기서 user.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AA라는 유저는 요거 얘죠. 두 번째. 번호가 2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퀘스천에서 이 유저 아이디는 뭐다? 몇 번 유저가 썼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유저는 나중에 이 질문을 쓰는 유저의 정보가 궁금할 때 찾으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총 6개의 데이터를 들고 있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DB 이제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모델이 바뀌면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 객체가 데이터를 들고 있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줄 텐데 기존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4개밖에 저장을 해주지 않고 있겠죠. 보세요. 자, 제 퀘스천이잖아요. 퀘스천 가봅니다. 퀘스천이죠. 보시면은 ID, 서브젝트, 콘텐트, 크리에이트 데이트 이렇게 4개밖에 저장을 안 해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2개는 우리가 밀어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겠죠? 저장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바꿨으면 이 플라스크 DB를 이용해서 DB 데이터베이스의 모양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방법이 아까 어떻게든 이 모델이 바뀌면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랑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거 오류가 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책에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 할게요.
해결하고 갈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트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 에러 나죠? 자,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자, 이제 유저 누군가 글을 쓰면, 글 쓴 사람을 이제 기록하기로 해놨는데, 여기에 글 쓴 사람 기록을 안 하면, 누가 쓴 글인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저 아이디 속성이 너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여기서 널러브를 펄스 대신 이제 true로 바꿉니다. 여기 밑에 여기 요거 노란색 부분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유저 아이디 쪽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새로 이제 이 유저 아이디가 만들어지면은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1로 다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뭐 1번 유저가 쓴 게시물로 등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모르셔도 돼요.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또 여기를 모델을 변경했기 때문에 플라스트 db 마이그레이터를 또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에러가 나요. 그때 이제 요걸 한번 해주라. 자, 요거는 이해하려면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해하려면은 그 단계가 있어요.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랑 업그레이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 하세요. 참고로 Git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Git의 그 작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력을 저장하고 그 이력대로 반영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이력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커밋이랑 똑같은 거예요. 커밋. 얘가 커밋이고 얘가 푸시라 그랬잖아요. 다시 마이그레이트가 커밋이고 업그레이드가 푸시라 그랬잖아요.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합니다. Git이랑.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이건 되돌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현재 DB 리비전 보는 건데 뭐냐 한번 보기나 확인하는 용도지 딱히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요거 다시
넣어주시고요. 확인. 요거는 git 스테이터스랑 비슷한 명령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올바르게 다시 되돌링 작업을 한 거고요.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할게요. 자, 잠시만요. 되돌렸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일단 저는 뭔가 좀 순서상 잘못했는지 에러가 나서 좀 고쳤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에러가 나셨다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방법은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한 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에러 난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에러 난다. 그러면 이제 자, 요 마이그레이션스 있죠? 요거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이러면 이제 이력이 날아가긴 하는데, 자, 만약에 이게 꼬여가지고 잘 안된다, 지금 에러가 난다 라고 하시면은 요 migrations라는 폴더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딜리트, 자, 지워버리시고 플라스크 db init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생겨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크 마이그레이트, db 마이그레이트. 자, 여러분 이거 지울 때 이거 파이보 db 파일까지 같이 지우셔야 돼요. 자,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데이터에 어차피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거를 같이 지워주세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지울 때는 이거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플라스크 db init, 플라스크 db migrate,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자, 뭐 잘 되신 분들은 굳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러 나면 적용 안 된 거거든요. 적용 안 되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스크 db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db에 반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펄스로 바꿔주세요. 자, 퀘스천에 자, 여기 아까 이 널러블을 true로 바꿔놨었잖아요. 아까 이 모델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요거를 잠깐 임시로 펄스에서 true로 바꿔놓은 건데 다시 펄스로 바꿔야 됩니다.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성자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널이라는 게 그거예요.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널러블은 비어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라는 뜻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델이 바뀌면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마이그레이트 먼저 해주시고 업그레이드를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마이그레이트 명령을 하다 보면 종종 꼬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뭐 데이터 이 변경 내역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냥 제 속 편한 거는 아까처럼 요거랑 요거 지우시고 다시 init 하시면 됩니다. 제일 깔끔해요. 대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돼 있던 건 다 날아가긴 합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엔 답변에도 글쓴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요 질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앤서 모델 가셔야죠. 자,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5개밖에 없어요. 저장할 수 있는 게. 작성자, 글쓴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true로 해놓고 이따가 다시 false로 바꿀 거예요. 요거처럼. 자, 앤서 모델이 또 바뀌었으니까 자,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여기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업그레이드까지 되셨으면은 다시 이제 이 널러브를 펄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모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랑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이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터와 업그레이드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바뀌어도.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질문 답변 등록 시 글쓴이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플라스크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 플라스크 런. 자, 이 데이터 다 날라갔죠? 아까 지워서 그래요. 요거 여러분 데이터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아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쪽도 작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일단 자, 답변 등록 먼저 글쓴이를 저장하세요. 자, 답변은 answer죠? answer 뷰스로 가시면 됩니다. 뷰스 폴더 밑에 자, answer 뷰스. 자, 그리고 여기서 G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 아까 G는 뭐라 그랬죠? 유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유저인지 아닌지 체크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 G를 플라스크 쪽 도구에서 꺼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nswer 답변을 만들 때, 객체를 만들 때 원래 2개만 넣었었어요.
작성일이랑 내용. 근데 현재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추가로 넣겠다는 뜻이죠. 자,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로그인 해가지고 아까 세션에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인한 유저가 있는가? 있으면은 그 정보, 로그인한 유저의 뭐 로그인 아이디라든지 뭐 그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건 아까 우리가 before app request 있죠. 요청 전에 반드시 실행되는 함수. 거기에 의해서 세팅이 됩니다. 자, 질문 등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정하자. 똑같아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퀘스천으로 가셔서 퀘스천 언더바 뷰스 여기에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에서 꺼내 오시고 G를 똑같이 유저 정보를 퀘스천 만들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보래요. 잘 될 거라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하면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그인 먼저 해줄게요. 데이터가 다 지워졌으니까 새로 가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했고요. 등록하기. 자, 하면은 자, 저장이 됐는데 작성자는 보이지 않죠? 당연히 작성자를 우리가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DB를 보면 작성자가 잘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되죠? 우클릭, 오픈인, 익스플로러 경로 저장하시고 열기, 붙여넣기, 엔터, 하이드 데이터 보기 하시면은 자, 퀘스천에 유저 아이디 1번 잘 들어가 있죠? 자, 유저 아이디가 1이라는 거는 유저가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유저가 작성한 제목, 그러니까 질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확인을 했고요.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다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유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은 됐는데 자, 잠깐만 저가 1번으로 켜보네. 자, 요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1번 유저는 작성을 한 적이 없는데 1번 유저로 작성이 됐다고 들어가잖아요. 요거 심지어 제가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얘로 글을 쓰면 2번으로 얘가 두 번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BBB라는 유저는 이제 2번 유저예요. 그래서 얘, 아이고. 자, 질문 등록하면은 2번으로 등록이 되겠죠? (2번으로) 잘 등록이 되죠. 그죠? 자, 근데 로그아웃 해서 작성을 하면은 꼭 1번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1번으로 작성이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모델에서 질문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1로 정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안 하고 적으면 무조건 1번 유저가 적었다라고 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를 지워주는 게 맞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로그인을 했을 때만 우리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되죠. 지금은 질문 등록하기를 로그인도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로그인 했을 때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요 데코레이터라는 거를 붙여주면 돼요. 자, 요 코드 내용은 자세하게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복사할게요. 자, usView 여기에다가 자,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는 거는 파이썬 문법 중에 이제 고급 문법에 속하는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라우터 있죠? 요것도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네, 이제 지금 깊게 그거를 이해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복사해서 일단 쓰시면 됩니다. 자, usView 밑에다 갈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나중에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자, 요거 펑션 툴스라는 거를 임포트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시는 이 코드가 파이썬 코드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 수준으로 가시려면 이거보다 훨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usViews 파일에서 자, 로그인 함수 쪽으로 가래요. 자, 일단 가서 이거 일단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지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세션 유저 아이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 요 밑에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ext가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next라는 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없으면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정확한 그 메커니즘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대강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어떤 요청에, 요청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고객이 우리 서비스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질문 목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요청이고, 내가 로그인 하겠다 하는 것도 요청이고, 나 회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요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뷰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함수들 있죠. 이게 다 이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청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요청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요청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런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실행될 때 넥스트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있으면은 실행해주고 없으면 실행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로그인 required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question underbar views 가서 question underbar views죠. 자, 이 create 요거를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불러와야 돼요. 됐죠? 자, 일단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로그인 required가 뭐냐면 위에 볼게요. 어스뷰. 자, 이 로그인 required라는 게 요거예요. 요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대강의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next라는 것을 부여를 해주거나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next를 부여하는 경우는 인증이 완료된 사람만 next를 부여해주고 아닌 사람은 부여해주지 않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내용을 막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진 코드인데, 이 로그인 required라는 함수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함수에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그인 required라는 함수를 이 함수에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진행될 때 로그인 required 함수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만든 거 있죠? 요건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요건 그냥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어떤 함수 위에다가 로그인 required라는 표식을 붙이면 이 함수는 무조건 로그인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퀘스천에 create잖아요. 그렇죠? 질문 등록이죠. 그래서 이 질문 등록 기능은 로그인한 사람만 가능하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질문 등록하기 하니까 로그인 창으로 가버리죠. 자, 이번엔 로그인하고, 자, 로그인하니까 이제 질문 등록 폼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등록을 할 때 유저가 없이 등록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밑에는 답변 등록도 똑같이 로그인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답변 등록 함수 위에다가 요거 붙여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끝났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